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 사실 어린 시절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고 초라해질까요?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지고 관계는 이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게 단순한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조차 못하는 그 아주 어린 시절에 이미 새겨진 하나의 패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계 방식과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조용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이 수십 년에 걸쳐 밝혀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끈, 바로 애착입니다. 애착이란 그저 감정적인 유대를 넘어 어린 시절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아주 근본적인 심리적 연결고리를 뜻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아기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자가 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기는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애착 유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아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성인이 된 후 맺는 모든 관계, 즉 친구나 연인, 배우자, 동료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방식까지도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불안해하며 늘 상대방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피하고 독립적인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는 걸까요? 반대로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모든 행동 패턴과 감정 반응의 기저에는 바로 애착 유형이 숨어 있습니다. 애착 유형은 단순히 성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무의식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늘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며 자기 자신에 대해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특히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합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스스로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며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반면 불안정하거나 회피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며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애착의 그림자는 마치 투명한 실처럼 우리를 과거의 경험에 묶어두고 알 수 없는 힘으로 현재의 관계와 감정을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끈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매듭을 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애착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를 지배해왔던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직시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애착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애착 유형이 자아 존중감에 어떻게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안정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대개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도 편안하게 교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굳게 믿고 타인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 바로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반면 불안정 집착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늘 상대방의 애정과 인정을 갈구하며 작은 거절에도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관계 속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휴대폰을 애타게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리거나
사소한 비판 한마디에도 크게 위축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회피 거부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감정적인 교류를 피하고 독립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마치 투명한 벽을 세우는 것처럼 감정 표현에 서툴고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 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 회피형 애착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다시 갈망하는 혼란스러운 패턴을 반복하죠.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회피 사이를 오가며 정작 본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애착 유형은 단순히 성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무의식적인 필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아주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요구에 얼마나 일관성 있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셨는지 혹은 무심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셨는지에 따라 우리의 내면에 애착 지도가 그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패턴들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외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반응을 살피며 불안해하거나 안도하던 그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니까요. 과거의 나를 탓하기보다는 그때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이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듯 여러분의 내면도 그렇게 이해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애착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안정형 애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서서히 펴지듯 과거의 상처와 패턴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첫걸음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특정 상황에서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꾸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듯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인지 및 조절 연습이 필요합니다. 솟아나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폭발시키기보다는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노를 저어나가는 연습, 그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작은 시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메마른 땅에 씨앗이 뿌려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 길을 걷기 버겁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심리 상담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애착 유형은 결코 여러분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여러분을 영원히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애착 유형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관계, 특히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끊임없이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불안정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과거의 불안정한 애착 패턴조차도 어린 날의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 기제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시간입니다.